안녕하세요 여러분, 송영선입니다. 송영선 시사 360입니다. 7월 23일 어제가 111년 만에 세 번째로 더운 날이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대단합니다. 날씨만 더운 게 아니라 국내 정치도 이렇게 뜨겁습니다. 우리의 안보 상황도 이렇게 뒤죽박죽입니다. 경제 물가는 이 폭염처럼 오르고, 시민 물가는, 국민들 상품 일반 생활 물가는 폭염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정의용 실장이 워싱턴에서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정의용 실장이 워싱턴에 남북 문제로 간 것이 네 번째입니다. 처음 3월 9일 김정은의 녹음 테이프를 들고 기고만장하게 찾아갔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님, 김정은이 당신 우리가 원하는 이상으로 당신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것도 미국이 간절히 바라는 비핵화하겠답니다. 트럼프 얼른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간 것이 4월 중순이죠. 날짜가 4월 14일 같습니다. 이때는 3월 9일하고는 또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돌아오는 장면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조선일보, 다른 신문도 있지만 일단 조선일보 하단 6면에 아주 조그만하게 공항에서 반쯤 고개를 떨구고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그냥 뭐 북미 참 비핵화를 위한 좋은 얘기를 나눴다. 그 말 한마디만 하고 들어왔지만 사실 4월 14일 방미는 3월 9일은 우리가 원해가 갖고 물론 미국도 받아들였죠. 그렇지만 우리가 더 신이 나서 갖고 4월 14일은 정말 우리가 저자세로 찾아간 겁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3월 9일 트럼프가 우리의 제안을,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당신과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를 전한 후에 트럼프가 아주 긍정적이고 즉각적으로 받아들인 우리의 제안, 다시 말하면 미국과 북한이 한자리 앉는 게 좋겠다, 회담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한 제안을 받아들인 후에 워싱턴 내에서 무슨 소리 하느냐, 한국이 가져와서 지금 김정은이 비핵화하겠다는 내용은 미국이 이때까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일괄타결적이고 북한의 핵의 비핵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괄적 타결로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남북 비핵화, 이 부분이 다 그 선조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얘기한 것처럼 남한과 북한이 같이 비핵화한다는 거고, 중국이 뒤에서 바람 넣는다시피 바람 갑자기 아니라도 과거에서부터 쌍방 병괴 전략 동시에 같이 나간다. 한반도에서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중단시키는 것과 함께 북한이 비핵화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북한도 바꾼 적도 없고 중국도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3월 9일 워싱턴에 와서 서훈 국정원장과 대한민국 청와대 안보실장이 와서 얘기한 내용과는 다르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 와서 속였냐. 이렇게 워싱턴이 아주 덜끓을 때니까 정 실장이 4월 14일 날 간 것은 진짜 저자세로 갔습니다. 제발 이렇게 미국이 딴지를 걸면 남북 정상회담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김정은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개념을 자꾸 그런 식으로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은 남북 정상회담도 안 되고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원했던 것처럼 김정은과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핵 문제 얘기할 기회도 없어집니다. 제발 우리 말 들어주십시오. 일단 남북 정상회담 하는 거 보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강건한 그리고 강력한 한미동맹 체제하에서 미국의 뜻을 받들어 협력하겠습니다. 거의 뭐 빌다시피 아주 저자세로. 그것도 4월 14일은 워싱턴에서 한국을 꾸중하라고 버릇고치라고 불러들은 거죠. 그러다가 5월 4일날 또 갔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끝났죠.
끝나고 5월 4일 가는 것도 역시 뭐 기고만장해서 간 건 아닙니다. 5월 4일 날 가서서는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해놨으니까, 그걸 발표했으니까 우리 측 입장은 종전선언을 어떻게라도 미북 정상회담에서 좀 꺼내주십시오. 그거 한다고 해주십시오. 그 분위기 만들어 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종전선언 용어 끄집어내니까 굉장히 뭐 it's interesting, 뭐 잘 되고 있을 거다라고까지 하셨으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5월 4일 미팅에는 서로가 서로 이익에 얽혀 있는 만큼 누구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이 큰 것입니다. 물론 뭐 지역적으로 사실 정상회담 장소를 뭐 판문점에서 할까, 심지어 뭐 평양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워싱턴 나오는 만큼 평양도 나오고 왈가왈부했지만 그거는 언론상 왈가왈부했고, 트럼프가 평양 갈 리도 없고, 판문점을 하면은 트럼프도 처음에는 판문점을 생각했지만 판문점을 하는 순간 김정은은 판문점을 소위 말하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소, 왜냐하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서명을 한 것이 그 자리니까, 정전협정 서명이라는 것은 유엔군이 결국 북한군에게 졌다라는 것을 치기 때문에 전쟁을 이길 수 없고 잠시 멈추자고 항복한 거로 북한은 계속 홍보하고 자랑하고 선전하고 있으니까, 판문점에 트럼프가 온다는 건 결국 1953년에 미군이 우리한테 무릎 꿇더니 또 무릎 꿇러 왔다라는 식으로 홍보하고 선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가능성이 없었죠. 어쨌든 뭐 장소에 대해서도 우리 국내 언론이 계속 바람을 일으킨 게, 바람을 날려주고 에드벌룬을 띄운 게 판문점이지만, 판문점도 그 상황에서 물론 트럼프가 좀 극적인 쇼를 하고 싶어서 생각을 한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은 종전선언을 제대로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다뤄줄 것인가,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남북 4월 27일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미국이 노력하는데 한국이 너무 지나치게 나서가지고 스스로가 운전사니 뭐니 이러면서 나서지 마라. 지금은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 해도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너들이 말할 줄거리는 남북 간에 합의를 해두었으니까 나서서 뭐 한국이 운전사 노력하니, 조수 노력하니, 뭐 중재자 역할 하니, 중시내비 하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뒷짐지고 그냥 오브저만 하고 있거라. 참관자만 하고 있어도 미국이 알아서 하겠다. 그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만만했죠. 이 뭐 김정은이 만나면은 내가 한 만나보면은 그 인간을 알 수가 있고 내가 상대할 수준인 줄 알 수도 있고, 그럼 만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 했잖아요. 5초만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어떻게 해야 다뤄야 될지 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은 회의하다가 중간에도 일어서 나올 수 있다. 막 하여튼 미국의 트럼프의 자존심이 하늘을 오를 때니까 우리가 종전선언 얘기할 때도 트럼프는 그까이 간단히 주고 동시에 북한으로부터 ICBM 폐기하고, 이 당시가 언제입니까? 볼턴 신나서 뭐 ICBM과 충분하지 않다. 대량 살상무기 다 끄집어내라. 다 없애라. 그거에 대한 먼저 증명으로 핵탄두 20개 정도를 미국 테네시에 있는 오크리지 연구소로 갖다 놔라. 리비아 핵도 거기가 있다. 네? 이란에 실험하던 근거들도 거기 가 있다. 전부 글로 모아라. 감사합니다. 장영탁님. 정론을 펼치는 송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감사만 할 게 아니라 힘을 좀 합쳐주십시오. 나라가 이래서 큰일 났습니다. 약간 사족이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더운 날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정도로 미국이 자신만만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종전선언을 미북 정상회담 할 때에 하라고 해도 그것이 거의 뭐 거슬리진 않았지만 제발 나서지 마라. 맡기기만 해라. 이 얘기를 하려고 정 실장하고 얘기했습니다. 자, 앞에 사설이 길었습니다. 왜 갔을까요? 그저께 워싱턴에? 저는 볼턴이 불렀다고 봅니다. 우리가 간 것도 있지만 저쪽에서 한 만나자고 얘기했을 겁니다. 왜?
이 5월 4일 정 실장을 만나서 얘기했을 때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자신감이 지금 너무 수렁에 빠진 상태입니다. 5월 4일 이후부터 트럼프의 전략은, 자, 한국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이 배고프고 체제 바꿀 생각, 왜냐면 우리 정부가 계속 가서 북한이 사실은 그들이 비핵화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경제 최우선 정책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님이 잘하면은 정말 김정은 정권, 김정은이 수령인 체제, 김정은이 유일 영도 체제인 것만 보장해 준다면, 김정은 제거만 안 한다면은 불가피하게 경제 체제가 바뀔 겁니다 라고 바람을 계속 넣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베트남식으로 바꿔가면 되겠다, 거의 확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6월 12일 날 만났을 때도 비핵화해라는 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과연 김정은이 제2의 베트남으로,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체제이지만 점차 개방 개혁을 해서 궁극적으로 가서는 미국의 친미가 돼서 손을 잡고 중국을 멀리하는, 배는 숭배한다는 배가 아니라 배신하는, 원중 혹은 중국을 멀리하는 이런 나라가 될 거다라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려고 6월 12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명서에도 미국 정상회담 성명문에도 구체적인 CBD라는 단어가 안 들어간데도 우리는 방방 뜨지만 트럼프는 기곤만장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놈의 핵탄두 몇 개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 평양에서 오크리지로 가오는 것, 뭐 ICBM 탄두 몇 개 가오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소탐 대실이 아니라 일단 적은 건 양보하지만 결국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이 자신감에 차가지고 워싱턴에서 욕하고 한국에서 욕하고 한국의 보수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난리를 치는데도 배를 두드리고 너털 웃음을 보이면서 자신감에 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쇼가 아니죠. 진짜 그렇게 믿었으니까. 근데 지금 6월 12일이 지나서 한 달 반이 지났는데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진짜 트럼프가 속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달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한국에게 제발 나서지 말고 오브저버만 하고 있거라. 참관자만 돼 있어도 고맙다. 문제 해결은 내가 한다. 내하고 김정은이가 할 테니까 나서지 말아야 했는데 결국 한국을 중시내비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다시 왔다라는 걸 워싱턴이 느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무슨 얘기가 왔을까요? 지금 뭐 북한의 소위 말하는 국적을 세탁한 북한 석탄이, 참, 인천과 포항에 북한 석탄이 러시아산 석탄으로 국적을 세탁해서 들어온 문제, 뭐 양 9,000톤 정도 들어온 문제, 이거는 미국이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하려고 정영 실장 부른 거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북 정상회담 빨리 해라, 이거 얘기하러 부른 겁니다. 왜? 답을 보십시오.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볼턴 만나고 온 정의용 실장은 항상 만나고 막 비핵화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했다라는 그 한마디로 항상 답을 합니다. 똑같아요, 이번에도. 근데 그 한마디의 함의가 시대적인, 안보적인, 한미 간의 관계적인, 남북 간의 관계적인 배경에 의해서 그 함의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4월 14일 날 얘기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협조, 물론 3월 9일부터입니다. 3월 9일 던진 거 또 4월 14일 또 다릅니다. 5월 4일 또 다릅니다. 지금 또 다릅니다. 지금의 의미는 5월 4일까지는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이 잘 되기 위해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을 회담장까지 끌어내는 데에 필요한 하나의 전술로서 비핵화라는 용어를 포장하고 정의를 교묘하게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겉으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시에 한국에 와가는 한국 정부는 북한과 또 협력하고 이런 식으로 그 비핵화라는 단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 상황 논리적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면서 끌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미국이 북한의 실체를 본 겁니다. 이제 북한을 베트남화 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할 수 있었다는 자신감.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 미국이 유럽 국가를 소위 말하는 마샬 플랜으로 끌어들여서 의도적으로 뭐 강제적으로도 아닙니다. 그 나라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성공적으로 그들에게 도입시켜주고 그들도 그걸 기반으로 일어서서 철저한 미국의 우군이 되고 맹방이 되도록 만든 것과 같은 방법을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었다고 너무 빨리 미국이 판단을 내렸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성급하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원점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문제가 11월달 선거는 눈앞에 두고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북핵위협은 이제 없다. 노골적으로 그 얘기했어. 북핵위협은 더 이상 없다. 그리고 폼페이오가 3번씩이나 북한을 만나면서 김영철에게 만하탄에 있는 고층 빌딩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저렇게 잘 살 수 있다. 우리말 들으면 우리말 듣는 건 미국하고 손을 잡는다. 그러니까 미국 정상회담 성명에도 미국과 조선은 손을 잡고 새로운 조미 관계를 수립하는데 협력한다. 손을 잡는다. 수립하기 위해서 손을 잡는다 했습니다. 왜 미국은 손 잡으면 될 줄 아는데 미국은 손을 잡았는데 저쪽에서는 손 안에 칼을 들고 있다는 걸 이제 봤기 때문에 정 실장을 불러서 미국이 빨리 이 문제 해결해라. 3월 9일날 네가 와서 김정은이가 확고한 비핵화를 할 생각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말이 정 실장 당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중간에 뛰들어 됐다. 만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4개월 반 지난 지금 보니까 철저하게 나를 속이고 나는 정 실장 당신 말을 믿고 당신 나라 대통령 문 대통령 말을 믿고 정말 햇볕 정책 북한에게 햇볕 정책을 쓰면은 그들이 베트남화 될 줄 알았더니 남쪽이 햇볕 정책을 써가 북쪽에 돈 갖다 주는 그거 가지고 인민들의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핵 만들고 미사일 만들듯이 나도 남쪽이 한국이 말하는 대북 햇볕 정책을 쓰면은 그들이 베트남화가 될 줄 알았더니 도리어 그것을 우리에게 돌리는 우리를 향해서 되돌아 꼽는 창이나 칼로 쓰고 있다. 남쪽으로부터 돈 받아가가지고 남쪽을 위협하는 핵을 만들듯이 미국의 좋은 의도 너들을 베트남화 해가지고 인민을 잘 살려주겠다. 한국처럼 잘 사는 국가로 해주겠다라는 그걸 받아가 도리어 미국에게 칼을 돌리다니. 미국의 결정에도 책임이 있었지만 이 문제를 처음부터 시작해가 와서 김정은이 순수하게 비핵화할 준비가 다 됐다고 설득한 것도 한국 아니냐? 설명해 준 것도 한 거 아니냐? 더구나 테이프 리코딩까지 들고 와서 해결해라. 내가 그 중간에는 한국말이 상당히 옳다고 생각해서 한국 측 견해가 상당히 옳다고 생각해서 나서지 마라. 괜히 나서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너가 몫이 어떠니 뭐 코리아 패싱이니 이딴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자꾸 미북 정상회담 간에 뛰들라고 했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문제의 시작은 남북이 같이 짜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꼴이나 다름없으니까 한국이 낯설어. 운전자라면서 운전해봐라. 중신앱이라면서 중신해봐라.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줬다. 한국이 원하는 거 다 해줬다. 폼페이오를 3번째 평양 보낼 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CBD를 요구하지 말고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까지는 요구하지 말고 FFBD를 요구해라. 불가역적인 건 빼라. 한국이 불가역적인 것까지 넣으면 북한과 협상하면서 넣으면 북한이 아예 비핵화 안 할지도 모르니까 불가역적이란 건 빼두고 최악의 경우 북한이 핵
가질 수 있는 능력까지는 인정해주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불가역적이라는 I는 빼고 fully, finally 완전하고 최종적인 검증할 수 있는 핵 비핵화라는 용어도 한국 측이 조언을 해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다 따랐잖아. 다 따라했잖아. 한국이 조언해준 대로 다 해줬는데 왜 김정은이가 우리를 속여? 당신은 넉 달 반 전에 워싱턴 와서 한 얘기가 김정은이가 완전히 비핵화할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잘못 읽은 거냐? 최국주님 안녕하세요. 한국이 나를 속인 거냐? 나는 내가 잘못한 것보다도 한국이 처음부터 김정은의 생각을 알고도 너들이 이런 식으로 끌어온 것 같다. 판문점 선언 나는 순수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미국 정상회담에서도 판문점 선언의 그 정신에 근거하여라는데 판문점 선언 지금 들여다보니까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눈이 가 있네. 한국이 남북한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를 자기 위주로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 남북 경협만 한다고 하는데 내가 북한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신분 세탁을 해가 국적 세탁을 해가 한국 들어간 거 다 알고 있었지만 입 다물고 있었던 거는 이런 사소한 거라도 눈을 감아주더라도 정말 한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중간 역할을 확실히 해줄 줄 알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일단 남북 정상회담을 열든지 그에 상응하는 조치 그 고위급 회담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직접 김정은을 만나서 김정은의 본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너희들이 남북 간에 2차 정상회담 한다고 뭐 판문점 선언에서 9월 올 가을에 한다고 했는데 가을을 하든 여름에 하든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진심을 알아봐라.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 하는 건 너 둘이 만나서 사바사바 하려고 만나는 거지만 내가 요구하는 남북 정상회담은 너 둘이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비핵화 문제 해결해라. 내 트럼프가 얼마나 오죽답답하면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가 노상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내 속 썩는 거 내가 보고 있나?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게 지금 김정은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올해 들어가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떡 주면서 내 새끼로 길들이려 했는데 정말 이거는 호랭이 새끼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악마의 자식을 키우는 거다 이거. 내가 힘들어 못 살겠다. 한국이 나서서 해결해라. 거기에 뭐 북한 석탄 같은 이런 얘기 나올 겨를이 없어요. 미국이 모르고 눈 감아준 게 아닙니다. 그렇게 경제 협력을 하더라도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낼 수 있으면 그것도 모른 채 눈 감아줄 생각이었죠. 근데 지금 돼가는 꼴이 그게 아니니까 보십시오. 우리 정 실장님은 진짜 외교관 중에 최고의 외교관입니다. 왜냐하면 외교관들은 언어가 가장 중요해요. 정치인도 언어가 중요하지만 정치인의 언어는 대부분 다 직설적이지만 외교관의 언어는 간접적이고 은유적입니다. 근데 그 속에 들은 함유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보세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이 한미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자, 지금 완전한 비핵화 아니라 북한 비핵화도 안 되고 있어요. 남쪽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이 말하는 남쪽 비핵화,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건 우리는 상상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여기서 북한 비핵화라 봅시다. 이걸 통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전선언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한미 공동 목표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주한미군까지 가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까지 가는 게 한미 간의 목표라는 것이 참 남북 간의 궁극적 목표라는 게 판문점 선언에 명시가 돼 있지만 결국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남쪽과 북쪽의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는 건 먼저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 쪽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 탄도탄, 그리고 미국에게 약속한 미사일 실험실 미사일 엔진 폐기, 그리고 미국의 자존심을 지금 억수로 괴롭히고 있는 미군 유해 송환, 이런 문제들을 미국이 먼저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누가? 한국이 나섰어. 트럼프도 해보고 폼페이오도 해보고 볼턴도 해봤는데 김정은을 다루는데 꽁 잡는 게 매라고. 한국이 김정은 다루는 데는 나보다 나을지도 모른다. 영원히는 아니라도 일단 향후 몇 달간에 내 중간선거까지는 너희들이 이 역할을 좀 맡아해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도록 한국에게 공을 던졌다. 저는 던지지 않았나가 아니라 던졌다고 거의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이제부터 또 신문에 떠들 겁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이 문제를 선순환적으로 신속한 협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신속한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합니까? 실무 차원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남북간이 만나서 얘기합니다. 남북간이 만나서 얘기하면 뭐예요? 북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종전선언 요구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제가 볼 때 미국이 뒤에서 코치를 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전면에 나서서 그 문제를 신속한 비핵화 협상을 하기 위한 다리를 놓아주고 장소를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한국이 나서서 해라. 2개월 전에 우리에게 얘기한 한국 나서지 말고 관찰자만 되라. 끼지 마라. 나서지 마라. 중신하지 마라. 운전대에 앉아가 열쇠 가지고 엔진 돌리는 신용하지 마라 했는데 이제 나서서 좀 해달라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볼턴도 우리가 원한 것보다도 워싱턴에서 정용 실장을 만나지 않았나. 지켜봅시다. 조만간에 이 정부가, 저는 8월 15일 경축사에서 반드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는 남북 간의 평화를, 한반도 영원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 남북은 더 자주 만나고 더 빨리 만나 이 체제를 구체화하고 협조를 강화시키고 남북이 화해에 협력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그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8월 15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다음 주쯤 되면 남북 정상회담 슬쩍 한번 흘릴 겁니다. 그리고 또 기자가 물으면은 그거 진짜냐 이러면 뭐 판문점 선언해서 그 합의해 놓은 사항이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렇게 돌리고 또 치고 빠지고 또 적당하게 에드블론도 띄우고 하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거니까, 또 우리도 일단 만나라고 하는 것은 기분 나빠하지 않으니까 이 정권은.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뭐 국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뭐 드루킹 사건 때문에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투신 자살한다든지 이런 막 김무산 문제면 너무 정신없으니까 또 딴 데로 눈길을 좀 돌리길 줘야 되죠. 보십시오. 6.13 지방선거 전에 이 미북 정상회담 가지고 모든 관심을, 국민 관심을 그쪽으로 올리도록 해가 김정은의 뭐 호감도를 70%까지 올려놓은 이 정부의 기술을 본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해도 우리 안보에 덕이 되는 게 전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정부는 끌고 갈 것이다. 감사합니다. 신미영님, 단순하게 물타기로 끝나면 속안 뒤집혀지죠. 나라가 뒤집혀지는 거지 단순한 물타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공감하시면 이 엄지가 좋아요라는 유튜브
동영상 밑에 엄지가 좋아요 눌러달라니까 많은 분들이 또 특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당신 프로를 좋아하긴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좋아요가 없다는데요. 엄지손가락 표시가 좋아요입니다. 그리고 구독을 한번 누르면 좋아요도 한번 누르면 영원히 누르는 줄도 아는데 구독은 한번 누르면은 구독 취소하기 전까지는 다시 안 눌러도 되지만 좋아요는 매 프로그램마다 마치 우리가 영화 감상하고 난 뒤에 그 영화 어땠어요? 하면 좋지. 그 다음 또 다른 영화 보면 또 뭐 좋다 싫다 하는 거 똑같이 좋아요예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리는 이유는 제 방에 직접 들어와서 보는 숫자가 아직 얼마 안 되니까 아주 일천하니까 그렇다고 제가 뒤에 어떤 정치적인 단체나 무슨 저를 집단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그룹이나 조직을 일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저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감하신다면 공유를 하고 홍보를 해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조금이라도 아니면 국제관계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자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어서 죄송하네요. 사족이. 덥지만 좋은 하루. 방은정님 오프라인 자리만 마련하세요. 언제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좋아요.